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현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또는 뭐 이슈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국군의 날 때 우리가 이제 육군 부대가 새로 창설되는 부대를 한번 소개했고, 예. 그리고 해군 부대, 공군 부대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해병대를 소개하면서 해병 항공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대기는 그때 어떤 이벤트성이니까 받았습니다만은 정식 부대가 창설이 되지는 않았고, 바로 지난주 12월 1일자로 해병 항공단이 드디어 창설을 했습니다. 부활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그러한 무수히 많은 여러 번의 그런 외침이 드디어 이제 결실을 보았고,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부활을 한 거죠. 예. 진짜 오랫동안 이 해병 항공단 해가지고 특히나 이 상륙 헬기, 기동 헬기를 좀 다시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참 오래 끌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군의 날을 그 이벤트에서도 보시지만은 거기 동원됐던 항공 전력들은 전부 육군과 공군 전력들이잖아요. 그렇죠.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병대가 이제 창설이 된 이후에 가장 최초로 어떤 항공기를 운용해 본 거는 58년이에요. 생각보다는 오래. 그렇죠. 오래됐죠. 58년도에 이제 회전익 기체가 아니고 고정익 기체, 거의 연락기 수준의 기체를 두 기를 받았고, 그때는 항공 관측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항공부대가 따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원으로 보지는 않고, 사실은 63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18일인데 그때 이제 정식 창설이 됩니다. 해병대 항공대가 창설이 되는데, 그 항공대는 6기의 그 L-19 아시죠? 아, 그렇죠. 경비행기. 예. 버드도 관측기. 그렇죠. 네네. 버드도 하니까 갑자기 생각한 네. 게 개새. 재밌으라고 말씀. 3개네요, 3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거꾸로 원래 영어는 거꾸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그렇게 깊은 뜻이. 농담 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6기의 기체로 사실 63년도 3월 18일 날 창설이 되면서 그 기체 6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트남 청룡부대도 그 6기 중에 일부 기체가 가서 어떤 지원을 하죠. 그때 콜사인이 제가 알기로 좀 재밌어서, 또는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서 얘기 드리면 김치4였어요. 김치4. 와. 김치4 나와라. 김치4 나와라. 네.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한 그런 항공 전력이기도 했었고, 그렇게 아주 그 소규모지만 유지를 해오다가 73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네요. 예,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완전 해체시키죠. 해병대 전체가 해체된 거죠. 그렇죠. 항공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면서 싹 없어졌죠. 왜 그렇게 됐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달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달기에는 참 좀 그래요. 잘 키우면 국가 기동부대로 키울 수 있는 해병대를 그냥 해군에 예속하는, 그렇죠. 그런 그 부대로 뭐 해병대가 없어진 건 있었으니까. 아니지만 사령부를 해체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해군에 그냥 독립됐던 해병대가 해군에 예속된 부대가 돼버린 거죠. 사실 독립된 사령부가 없는 해병대는 해병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느낌이 좀 네. 결은 다르지만 네. 선조가 원균한테 가서 붙어라. 이제 이제 12대밖에 남지 않았느냐. 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요. 제가 당시에 봤던 자료는 뭐 당시 오일 쇼크도 있고 해서 이제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이제 해체됐다는 얘기가 있긴 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부대 전체를 해체한 게 아니라 사령부만 해체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뭐 100% 맞는 말은 조금 아니거든요. 떨어지죠. 네. 어쨌든 당시에 이제 해체된 이후에 이제 다시 재창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던 버드독도 전부 육군으로 이관을 했고, 그리고 해병 항공대는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그게 73년 5월 29일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반세기 만에 다시.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네요, 네. 진짜. 근데 다만 이제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언론에서는 뭐 16년 만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73년 5월 29일 날 해체 후에 해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대다운 부대는 없었고, 해병 1사단 항공대, 2사단 항공대라고 그래가지고
해군 소속의 기체죠. 그 UH-1H 해군 소속의 기체를 잠시 1사단과 2사단의 파견 형식으로 보내서 파견. 예, 그렇죠. 2대씩 그것도 2대씩 보내서 그 2대를 가지고 운영을 그러니까 했던 이게 상륙 기동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진짜 연락 뭐 관측 이 정도밖에 못하는 수준이었네요. 그렇죠. 예. 맞네. 그렇고 뭐 그 진짜로 이제 그런 그 상륙 작전 예행 연습이나 또는 훈련 때는 육군의 고정익기나 회전익기가 다 동원이 된 그렇죠. 거죠. 또 공군도 동원이 되고 그래 왔었던 것이 이제 항공대대라고 이제 창설을 했어요. 2018년에 1사단 항공대대가 창설은 됐는데 수리온의 상륙 버전이죠. 마리논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아픈 기억도 있죠. 그죠. 네, 추락을 해서 아픈 기억도 있는데 그러면서 항공대대를 유지하다가 그 항공대대를 해체하면서 확대했군요. 예, 요번에 해체했어요. 요번에 공식적으로 11월 30일자로 해체한 거죠. 해체함과 동시에 이제 12월 1일자로 해병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된 거죠. 그 해군에 있었던 거를 재편시킨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예, 완전히 예. 이제는 독립된 해병 항공단, 해병대의 날개를 달아준 정식 부대인 거죠. 어차피 지금 마리논이 새로 들어오면은 이게 그동안 해군의 상륙기동 헬기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언론의 보도는 안 됐지만 그동안 꾸준히 이 마리논이 해병대 항공부대에 들어왔었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1사단과 2사단의 항공대대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한 기체들을 독도함이나 마라도함도 이제 뭐 했던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기동 연습도 하고 그래 왔었어요. 그러고 그것은 앞으로 훈련이 계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겁니다. 그렇죠. 뭐 창설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예. 계속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제야 그러면 이제 독도함, 마라도함 그 전속 헬기가 없던 그 배들이 드디어 헬기 싣고 작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야. 그 친구 말로는 어찌 됐건 간에 하강 훈련을 계속 했다고는 하니까 만약에 상륙을 한다 하더라도 상륙정으로 가지 헬기 타고 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했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1사단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소개를 제가 시켜드렸습니다만은 1사단의 각 연대 지금은 이제 여단으로 바뀌었죠. 네. 각 여단의 이하 대대들을 3개 대대는 다 이렇게 나누죠. 산악 대대 그리고 상륙 돌격 대대 그리고 이제 항공 작전을 하는 공중 강습 대대로 나누죠. 사실 그 동안에도 육군 헬기를 빌려가지고 그런 공중 기동한 적도 많고 또 특히나 한미 연합일 때는 거의 반드시 미 해병대 헬기를 빌려 쓰기 때문에 경험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빌렸다라는 거죠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내 건 그- 아니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잠시 여기서 이제 미군의 그런 미 해병대의 항공단은 어떠냐? 미 해병의 항공 전력은 웬만한 나라의 공군을 공군요. 상회하죠. 그렇죠. 흉악한 뭐, 나라예요. 흉악하죠. 흉악한 부대예요. 그러니까 네. 세계 4위를 하지를 않나 그렇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과장이 좀 탑 보태진 10은 거고. 확실히 들어가죠 그래도. 탑 10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남죠. 심지어 한 개 항공단에 26개, 29개의 대대들이 있으니까 항공 대대들이 있으니까 각 기종별로 있으니까 전투기도 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항공 부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날개를 달았고 그 항공 부대의 규모는 28대로 2개 대대가 운영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리논이 편제된 건 알겠는데 이런 이제 그 한쪽에서 얘기했던 공격 헬기는 따로 공격 계획이 없나요? 헬기는 그 항공단에 또 한 개 대대가 창설이 됩니다. 나중에 창설이 되는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격 헬기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거의 그렇죠. 뭐, 예, 마리논의 공격 버전이 가는 걸로 사실상 됐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뭐 방사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특히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파치를 들여오기는 아파치나 바이퍼를 바이퍼. 들여오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쪽으로 결론이 거의 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추가로 네네. 들어와가지고 3개 대대가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는 공격 헬기 대대, 2개는 어떻게 보면 기동 헬기. 기동 헬기 헬기네요. 대대. 예.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파치는 육군에 지금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육군에 편제가 되고 육군에 지금 현재 2개 대대가 있습니다만은 네. 향후에 2개 대대를 더 창설할 계획인 거죠.
그 두 개 대대가 되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해병대 입장에서는 육군이 좀 부럽기도 하겠다. 어느 나라나 해병대는 예산이 심지어 네, 미국도 그렇죠. 예산이 부족한 해병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예. 그 오래된 장비를 개조해서 쓰거나 바이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병대니까 쓰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저번에 국감에서 보니까 해병대 중장이 나오셔가지고 예.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헬기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헬기였는지. 그러니까 좀 처음에 이제 우리도 많이 얘기했지만 기동 성능이나 뭐 이런 거를 기동 헬기가 더 낫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은 무장을 한 채로 그 정도 속도를 낸다는 거는 실질적인 파워나 기동력은 당연히 공격 헬기가 전문 공격 헬기가 더 있는 거죠. 네. 뭐 해병대 입장에서야 미군이 쓰는 바이퍼를 우리도 그렇죠. 쓰고 싶다는 거의 그걸로 생각을 했지만 현실의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보아집니다. 결국은 마리논의 공격형 버전을 쓰거나 뭐 어찌 됐던 시작이 반이니까 이 시작을 우리가 잘해서 네. 향후에는 진짜 공격형 헬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공격형 헬기, 대형 공격 헬기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예. 맞아요. 뭐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차가 처음부터 자동차를 잘 만든 것도 아니었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정말 세계적인 무게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원해요. 예, 그리고 카이도 알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카이도 계속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렇죠. 네. 뭐 멈티 기술을 갖다 적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죠.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주다라는 실현이 됐잖아요. 우리가 실현이 됐는데 향후에 네. 그러면 대한민국 해병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항공 전력을 어느 정도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병 항공대가 창설됐다는 건 단순히 이제 비행기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초수평선 상륙 그 다음에 공지압 그러니까는 항공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네. 이제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교리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이제 통신 체계, 지휘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한 대로 좋은 헬기를 많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프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 상관없이. 네. 만약에 돈을 네. 제외한다면 왜냐하면 또 우리 플랫폼도 뭐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 충분히 이제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최근엔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쌓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옛날처럼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제 못 하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규모 상륙부대 작전할 때 오스프리가 가장 낫죠. 맞아요. 우리 정 작가님 말처럼 우리 두 패널님께서는 그 해병 항공대에 예산 상관없이 헬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어떤 헬기를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국산 기동 헬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국산 기동 헬기의 유지 보수와 예. 그다음에 이 국산 기동 헬기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득을 갖다가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종을 뭐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단 나은 파워도 훨씬 나은 그리고 기어박스도 국산화해가지고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마리논 개량형. 그렇죠. 마리논 개량형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제대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마리논이 문제는 있어요 지금. 너무 인원이 적어요. 탑승 인원이 지금. 해병대 기동 헬기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연료를 증설해가지고 네. 항속거리를 충분히 낸다 그러면 이제 7명밖에 못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마리논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당장. 예. 지금 오스프리 언급하셨지만 비싸더라도 저는 사실 CH-53K. 와, 엄청 비싼. 근데 비싸긴 해도 지금 그쵸? 점점 조금씩 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김 PD님께서 그런 거를 갖다 걷어내라 그랬으니까 가격을 예, 걷어내고 저는- 봤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도 좀 소수라도 필요한 게 그렇죠. 해병대가 초순평선 상륙을 하려면은 결국 하다못해 장갑차 정도라도 이제 몇 대라도 그렇죠.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트럭이라도 지금 그게 되는 플랫폼이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왜 오스프리나 그 CH-53K 쪽을 얘기 안 한 거는 짠돌이라서 그러신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일단 초수평 상륙 작전이란 개념은 좀 많이 사장됐어요. 이제는 그죠? 초수평 상륙 작전의 개념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오스프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군에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칠드로터기가 이제 이륙을 한 다음에 비행을 할 때 그때 사고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기체가 좀 떨리고 그런 네.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불안정하다. 기체도 떨리고 측면에. 타는 사람도 떨리게 만드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CH-53K도 사실 굉장히 탐이 나는 그쵸. 기체이긴 합니다. 네.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그렇지 비싸긴 하죠. 탐은 나는데 단 사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의 해상 플랫폼이 독도함의 2배는 돼야 돼요. 그쵸. 아. 네. 근데 너무 이 집이 작다 한마디로 그런 뭐 측면에서 좀 경항모 저는 만들면 이제 상륙할 때 그거 빌려와야죠. 물론 근데 뭐 뺏어 와야죠, 해군한테. 항공모함이 뭐 상륙 작전을 할 때에 플랫폼이 되는 것까지는 또 아니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볼 때 예. 그래서 그냥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 박 의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해병 항공대 헬기 외에 혹시 그 장비라든지 좀 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상륙 장갑차 그 상륙 장갑차 2죠. 그죠? 그 개발을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공의 가능성 쪽으로 부등호가 가고 있고.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게 미국도 이제 포기했는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미국보다 조금 요구요건을 낮추긴 그렇죠. 했죠. 네. ROC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사실 미국은 그거보다 너무 ROC를 높게 잡은 경우도 그것도 있지만 미군보다도 더 우리가 좀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상륙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확실히 지형적으로 특수하니까 지금 대치돼 있고 그렇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지전을 하던 예. 아니면 전면전이 벌어지던 해병의 상륙 작전은 필수 불가결하면서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 점을 계속 살려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해병 항공단이 창설되면서 해병 항공단의 역사와 또 해병 항공단의 미래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해병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진짜. 그죠. 친구 말 듣고 하면은 서러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해병은 계속해서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해병의 중요성을 이제 알기 시작해서 해병대가 갖는 육해공의 플랫폼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K1도 전부 해병대가 모든 부대가 다 K1으로 그렇죠. 이제 드디어 무장도 M48 다 하고요. 없앴죠. 예, 없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하는 해병대를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